안녕하세요. 뻘진연구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V50 SE 숨겨진 기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뭐 저보다는 훨씬 잘하는 LG 핸드폰을 좀 오래 써왔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미유라고 합니다. LG 커뮤니티에서 주로 많이 활동했기 때문에 많이들 LG 커뮤니티에서 한 번쯤 보셨을 닉네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LG 팬들은 이제 다 아시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숨겨진 기능, 그러니까 V50S를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잘 모르지만 조금은 숨겨져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먼저 카메라인데 카메라에 이번에 AI 액션샷이라는 게 추가됐어요. 설정에 들어가서 이제 액션샷이라고 이제 있는데 요거를 활성화를 시키면 카메라가 빠르게 움직여도,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이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도 흔들림 없이 잘 찍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직접 한번 찍어볼게요. 자, AI 액션샷을 끈 상태에서도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일단 AI 액션샷을 끈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좀 많이 흔들린 게 보이잖아요. AI 액션샷을 켠 상태에서는 모두 흔들림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흔들림이 사진들이 거의 없죠. 다 뭐 보니까 이 셔터 스피드를 좀 빠르게 많이 가져가서 이런 식으로 흔들리는 거를 좀 잡아주는 것 같은데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찌든 간에 일단 요거는 활성화를 시켜 놓으면 그렇게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운동한다던가 아니면 뭐 뛰어갔을 때 뭐 찍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 숨겨진 기능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번 기능은 지하철 알림이라는 기능인데요. LG G8 신큐 혹은 V50 신큐에서 들어갔던 기능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사실 전 처음에 지하철 알림이라는 기능을 보고 그냥 지하철 노선도만 띡 하고 알려주는 건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직장인분들 많이 주무시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LG전자에서 이 기능을 좀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윤택한 삶을 추구하는 윤택한 삶까지. 네. 자,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설정에 들어가셔서 편리한 기능 탭에 진입하시게 되면 상황인지라는 설정이 있어요. 상황인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주차 도우미와 지하철 알림이가 있죠. 이 지하철 알림이를 켜서 사용함을 누르신 다음에 그 외 역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 그 외 역을 눌러서 왕십리역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왕십리역을 설정한 다음에 지금 보시는 스크린샷과 같이 이 알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음악을 듣고 있으면 음악이 중간에 종료가 되고 왕십리역에 도착하기 전 알림이 푸시 알림으로 전송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람이 많으면 주로 그런 역 알림을, 전광판을 못 읽으니까. 그죠? 역 네. 알림을 못 보잖아요. 그럴 경우에 핸드폰에서도 바로 이제 이 역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전송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왕십리를 간다고 하면 그 왕십리 그 전역에서 야, 다음 역에 왕십리입니다 하고 이제 뭐 음성으로도 띄워주고 알림도 띄워주고 그런 거죠. 중간에 환승역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환승역 같은 경우에도 알림이 푸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환승역이 지금 상봉역이다. 한정거장 전에 알림이 또 전역에 전송됩니다. 또 이게 그죠? 알림이 뜬다. 왕십역에 가기 위해서는 상봉역으로 환승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기능이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로 잠이 많은 성격이다 보니까 저에게 조금 많이 유용했던 기능이어서 소개를 꼭 드리고 싶었고 분명히 이번 2019년 상반기 스마트폰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데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 처음 알았어, 지금. 그래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LG 스마트폰을 구매하실 분들에게 이 기능 굉장히 괜찮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뭐 주차 알림도 있던데 주차 알림 뭐예요? 주차 알림 같은 경우에는 주차 도움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지역에 주차를 해놓은 경우에 내가 주차를 어디다 해놨지 하고 막 지금 경적을 울리거나 그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 까먹어, 이거 어디 주차했는지. 그죠. 그럴 경우에 주차 도우미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Q 메모 앱에 자기가 주차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까먹으실 그런 주차 지역을 조금 기록해 준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좀 V50S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하드웨어적으로 V50 대비 많은 개선점이 있었죠. 특히 이제 듀얼 스크린인데 일단 듀얼 스크린 전면 재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더 반사가 추가된 느낌인데 그렇기 때문에 야외에서 뭐 거울 대용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뭐 이외에도 뭐 또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일단 지금 V50 듀얼 스크린 경우에는 이 마그네틱 젠더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바로 USB-C 타입으로 충전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번에 2세대 듀얼 스크린은 이렇게 마그네틱 젠더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이 마그네틱 젠더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정방향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요.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장착을 했을 경우에는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나가셔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꼭 정방향 부분을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면 부분에 돌기가 있습니다. 이 돌기가 있는 부분이 정방향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둘 다 충전이 되긴 되는데 돌기가 있는 앞부분 그걸로 충전해야지만 고속 충전이 된다.
그런 거죠. 이거를 저도 처음 발견했어요. 새벽에 그냥 졸려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하고 잤는데 고속 충전이 안 돼서 처음에 고장이 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마그네틱 젠더가 정방향을 이용하지 않으면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듀얼 스크린에 여기 커버 디스플레이가 추가됐어요. 여기 작게 여기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 화면 이걸로 뭔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기능이. 일단 커버 디스플레이 기능이 이번에 처음 추가가 되었고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커버 디스플레이 기능을 항상 켤 수 있도록 수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11월 15일자 업데이트 이후에는 이 예약 꺼진 기능이 활성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약 꺼진 기능을 통해서 항상 표시를 한 다음에 Always on 디스플레이처럼 새벽 시간에 주무실 동안에는 끌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항상 켜져 있는 상태가 되다가 내가 자는 시간에는 자동으로 꺼지게 그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무실 때 배터리 소모를 조금 덜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일단 듀얼 스크린에 노크온 기능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것도 역시 전작 1세대에서는 추가가 되지 않았던 기능인데요. 본체에 노크온을 하지 않고 이 듀얼 스크린에 노크온을 하게 되면은 바로 두 개의 화면을 이용할 수 있고요. 듀얼 스크린이 굳이 필요가 없다 싶으면 바로 노크 오프를 통해서도 듀얼 스크린을 끌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아예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아예 꺼지는 것입니다. 닿았다 이제 켜도 듀얼 스크린은 꺼져 있네, 꺼져 그죠? 있고요. 바로 노크온을 켜야지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듀얼 스크린을 껐다 켰다 했을 때 이 듀얼 스크린 툴을 이용하지 않고도 바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에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들어간 상태에서도 끌 수 있어요, 그냥? 그죠? 들어간 상태에서도 이렇게 듀얼 스크린 노크 하면 노크 오프를 하면 끌 수 있습니다. 또 켜면 바로 켜지는 거죠. 활성화 되는 거고. 그렇네요. 그래서 V50 듀얼 스크린과 달리 노크온을 듀얼 스크린에서도 지원하기 때문에 이거를 되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버 디스플레이의 전화가 이제 오게 될 경우에 표시가 됩니다. 이번 커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시계나 알림뿐만 아니라 전화가 오면 알림이 오는데 이 터치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을 활용해서 또 이렇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전화를 끌 때는 통화 설정에서 전환 버튼을 눌러 통화 종료 설정을 꼭 활성화시켜 주신 다음에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전원 키를 꾹 눌러주시면 통화 종료됨이라고 알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커버 디스플레이를 굳이 열지 않고도 어시스턴트 버튼 키를 누르거나 혹은 전원 키를 눌러서 통화를 받고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듀얼 스크린을 닫았을 때를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열었을 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이번에 네이버의 웨일 브라우저랑 협약을 해서 이것저것 기능이 많이 추가되었더라고요. 우측 상단에 여기 일자 버튼이 있는데 일자 버튼을 누르거나 혹은 이 기사를 꾹 눌러서 여기 스페이스 열기를 누르거나 혹은 빠르게 두 번 터치하면 이렇게 왼쪽에 스페이스가 열려요. 그래서 여기 어떤 거냐면 메인 스크린에서 조작을 하다가 기사를 보고 그리고 메인 스크린에서는 계속해서 기존이 리스트를 쭉 보면서 왼쪽에서 기사를 쭉 읽을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뉴스 같은 거 볼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일 것 같아요. 뉴스가 우리가 하나 두 개만 보고 해치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뉴스를 몇 개 보니까 보고 터치해서 보고 터치해서 쭉 보고 터치해서 쭉 보고 이 기능은 꽤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확장 모드라고 있는데 요거는 크롬이랑 네이버 앱이랑 웨일에서만 되더라고요. 확장 모드를 켜면 이렇게 화면이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솔직히 이거를 굳이 이렇게 나눠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들어보니까 웹툰이나 이런 거 볼 때 유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은 애매한 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홈 버튼이 중앙에 정확히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누르든 이쪽을 누르든 둘 다 홈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중간에 좀 베젤이 크다 보니까 확실히 이어져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좀 구분되어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도 없어서 못 쓰는 것보다는 있는데 안 쓰는 게 더 낫긴 하죠. 상당히 활용도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활용도가 좋나요? 저는 이거 영상 볼 때 네이버 뉴스 같은 거 볼 때 쓰거든요. 가끔씩 잘려가지고 얼굴이 좀 두동강이 나는 현상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실 때 뭐지 싶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없어서 못 쓰는 것보다 있어서 쓰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요즘 핸드폰 하면 사실 이 카메라를 빼놓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V50S의 카메라, 일단 전면 카메라부터 말씀드리면 전면 카메라는 3200만 화소로 전작인 V50이 800만 화소보다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더 좋은 화질이 전면 카메라 셀카를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ASMR 모드도 추가되어서 소리를 좀 더 확대시켜주는 그런 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온오프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미러 모드라는 게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셀카를 찍어줄 때 어떻게 찍어줬냐면 이렇게 찍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찍히는 사람은 어떻게 찍히는지 모르고 찍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찍어줬는데 요즘은 또 인터넷에서 보니까 요렇게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같이 보면서 뭐 포즈도 좀 확실하게 취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LG가 좀 제가 신박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요런 미러 모드 기능을 추가했어요. 찍히는 사람도 볼 수 있고 찍는 사람도 볼 수 있고 확실히 이렇게 찍으니까 좀 더 화면을 보기가 편하죠.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편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대표적으로 추가되었어요. 이거 말고도 또 어떤 추가된 기능이 있을까요, 카메라에? 우선 야간 모드 기능이 있어요. 사실 정확한 명칭은 나이트 뷰인데요. 보시게 되면 더보기 탭에 나이트 뷰 모드가 있어요. 이 나이트 뷰 모드는 야간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초저조도 환경이시나 저조도 환경에서 사진을 더 밝게 촬영하고 싶으실 때 그때 촬영하시면 좀 용이하게 저조도 사진을 조금 더 멋있게 촬영할 수 있겠습니다. 더보기 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입이 조금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그죠? 이 에디트가 조금 쉬워졌습니다. 보시면 이 펜슬 같은 아이콘이 있잖아요. 클릭한 다음에 나이트 뷰 모드를 클릭해서 이거를 아웃포커스나 이렇게 빼놓으시면 이게 원하는 대로 놓을 수 있군요, 이거를. 그죠. 그러면 사진 옆에 바로 나이트 뷰 모드를 빼놓아서 이 자동 사진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경우에 나이트 뷰 모드를 이동해서 더 멋있게 사진 촬영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카메라가 솔직히 스마트폰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카메라 기능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 믿거든요. 저는 LG를 믿어요. 저는 사실 V30 때부터 탑재가 된 기능인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 전문가 사진 숨겨진 기능 탭에 나오게 되면은 그래픽 모드가 있고요. 이 그래픽 모드가 뭐냐면 전문가가 직접 촬영한 사진에 설정값을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리셋 사진 찍는 설정 프리셋이 그걸 적용시키는 거고 그거를. 그래서 만약에 그래픽 모드에서 뭐 밤하늘을 촬영하겠다 누르게 되면은 바로 셔터 스피드가 확 올라갑니다. ISO 값이 1200에 셔터 스피드 30초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대에 놓고 촬영하시게 될 경우에 더 멋있는 사진을 전문가가 촬영한 사진처럼 설정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더 멋있게 촬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전문가 사진 그래픽 모드처럼 V30에 추가가 된 기능이 많아요. 그렇지만 LG가 홍보를 안 하는 건지 LG가 좀 네. 그래서 이 그래픽 모드처럼 조금 유용한 기능들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우선 LG 스마트폰 하면 음향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 LG 스마트폰을 별로 안 좋아해도 음향 때문에 사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이제 그죠. 하이파이 코드 DLC가 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핵심 킬러 기능이기 때문에 특히 3.5파 이어폰 잭은 지금 최신 역동률은 없어요. 그죠. V50S가 여러분들에게 좀 유용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이어폰을 연결해 볼게요. 자, 이어폰을 클릭해서 바로 설정에 진입해 보겠습니다. 설정에 진입하면 이퀄라이저, 음량 자동 보정 이거는 많이 보셨죠. 하지만 사운드 프리셋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 보실 거예요. 5가지 프리셋이 제공이 돼요. 기본, 균형감 있게부터 해서 저음 강화도 있는데 그 사운드 프리셋에 저는 저음 강화를 되게 많이 써요. 네. 베이스가 빵빵한 거 되게 빵빵한 좋아하거든요. 좋죠. 네, 맞아. 하지만 이 사운드 프리셋 말고도 이퀄라이저를 통해서 저음 강화를 물리게 되면은 그 저음 강화에다가 저음 강화를. 그죠. 그러면 저음 플러스 저음이기 때문에 더 빵빵해져요. 네네. 그래서 이 베이스가 빵빵한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에게 이 저음 플러스 저음 되게 추천드립니다. 이퀄라이저도 먹일 수 있고 사운드 프리셋도 먹을 수 있고 그죠. 더블로 이제 저음 컹컹 때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디지털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깨끗하게 같은 경우를 많이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설정한 다음에 저음 플러스 저음을 먹이게 되면은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볼 때 빵빵하게 들려서 막 음악 같은 거 듣거나 하면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운드 프리셋 기능이 좀 알려지지 않아서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에 소개를 드려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LG 매니아라서 아무튼 그리고 또 다른 LG 숨겨진 기능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또? 자, 그러면 한번 화면을 꺼보겠습니다. 하이 LG. 이렇게 바로 지금 제 목소리를 인식했어요. 지금도 인식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네요. 막 그렇게 하는군요. 이렇게 하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고요. 한번 하이 LG 해보시겠어요? 하이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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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로 좀 목소리가 약간 겹쳤는데도 열리네요, 그냥. 좀 신기하네, 저도요. 사실 V30 때 음성인식 잠금 해제라는 기능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G7 때까지 있었지만 V40 때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 기능을 이 큐보이스 설정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설정 탭에 들어가셔서 이 하이 LG로 잠금 해제 기능을 활성화해 주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제가 원하는
명령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네 글자로도 바로 스마트폰을 깰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밀가루가 손에 많이 묻어서 핸드가 빨리 켜야 아니 되는데 전형적인 이거 광고인데 밀가루 아무튼 예. 뭐 에어모션 광고 아니고요. 네, 근데 뒤에 있게 밟았어요. 지금 밀가루. 아, 네. 네, G8 광고 아니고요. 네. 이렇게 하이 LG라고 얘기를 해서 바로 스마트폰을 깨우는 되게 뭐라 하지 확률적으로 높아요. 이게 인식률이 인식 되게 생각보다 높아서. 잘하네요. 네. 그래서 손을 만질 수 없는 환경일 때 이 하이 LG를 이용해서 잠금 해제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또 다른 또 LG 숨겨진 기능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은 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아, 하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사실 요즘 스마트폰이 굉장히 상용 편준하면서 뭐 이런저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뭐 기능들도 사실 상용 편준화 많이 됐는데 이런 숨겨진 기능들 좀 LG가 홍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자, LG 매니아분 모시고 좀 LG 숨겨진 저도 좀 몰랐던 기능들 좀 많이 좀 배워가고요. 저도 매니아였나요? 아, 이 정도면- 네, LG전자 보고 계시죠? 많이 좀 아니, 아무튼 네, 그래서 좀 간단한 좀 후기 같은 거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제가 V50, V50S를 모두 사용해 보면서 느낀 점은 그래서 2.1인치 OLED 커버 디스플레이와 이 360도 프리스탑 힌지 기능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듀얼 스크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뭐 게임패드처럼 아까 같이 다양한 기능들을 주로 이 듀얼 스크린을 활용해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듀얼 스크린에 변경된 사항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 단시간 내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이런 좀 기회가 있으면 또 불러가지고 좀 더 숨겨진 그런 좀 코어한 그런 기능들 그런 기회가 있으면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함께 하십시다.